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요즘 대표 그리고 인라이트먼트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기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큰일 날 일이 있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에게 컨설팅이나 창업 멘토링을 원하셨던 분들께는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또 이러이러할 거다 설명을 드렸지만 내일부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드디어 이제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심사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께는 멘토링을 당연히 해드릴 거고 컨설팅도 당연히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제대로 된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한 니즈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이신 건지 이런 것들을 듣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뭔지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년간 제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제외하고도 여성공예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을 통해서 창업 컨설팅을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어느 누구도 열에 9반 정도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절대 요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것도 내일 만약에 창업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아직 사업계획서를 쓰시지 않은 분들이거나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사업 계획이 없으신 분들, 사업 전략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 쓰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마다 애로사항이 다 다를 거고 또 분명히 이제 대부분은 사업 계획서를 안 쓰셨을 거라 이게 제가 사업 계획서를 안 쓰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업 계획서가 없으면 제가 컨설팅을 잘 해주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방향성 없이 사업을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내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이제 마치 좀비 트립 아세요? 혹시 정찬성 선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싸움이나 이런 걸 배우지 않고도 정말 그 길거리에서 본능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찾아다니는 좀비 트립이라고 있어요. 그것처럼 저도 어딘가에는 사업 계획서를 안 쓰셔도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방향을 잡고 목표까지 설정을 잘해서 정말로 이렇게 잘 꾸준히 나가서 해결하시고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창업 멘토링보다는 경영 컨설팅으로 오세요.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제 다른 좋은 대행사 분들 그리고 뛰어난 경영 자문 그런 업체에 가서 경영 컨설팅을 주로 오시고 보통 외주를 맡기시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사업 계획이 분명히 명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 만약에 사업 계획서가 없으면은 없는 대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만 정말로 창업을 하실 생각이라면 사업 계획서를 쓰는 법을 제가 먼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경험으로 어쨌든 전공도 그거고 하는 일도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급은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랑 제품 기획 그리고 홍보 전략 등 이런 걸 세워드리는 게 제 일이거든요. 마이크로하게는 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 사업 계획서도 쓸 거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창업 지원 사업들을 나가고 경진대에 나가서 입상을 해서 그 지원금으로 사업도 하고 있어요. SNS로 저랑 이제 네트워킹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꽤 있죠. 제 사업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라이트먼트도
그 결국에는 사업을 따서 운영을 해야 돼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지 않는 이상은, 즉 저는 사업 계획서만 쓰는 걸 주구장창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하느냐? 사업이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그렇게 안 지키면은 생각보다 자원도 낭비도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도달점, 사업적인 그 단계까지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제가 써야 되는 이유를 보통은 5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5가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창업을 하고 그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 계획서가 없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여행 갈 곳이 어딘지 목표도 세우지 않고 일단 택시부터 잡아 타고 기사님 저 여행 갈 건데 가까운 공항부터 가주세요, 혹은 가까운 터미널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일단 거기 가서 뭐든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뭐 무계획 여행을 떠나는 것도 즐거움일 수 있지만 여행은, 사실 무계획 여행은 리스크가 창업보다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돌아와도 에이 뭐 맛있는 곳 못 갔다, 그리고 뭐 사진 찍을 만한 명소를 못 갔다,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 거지. 창업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목표 없이 나는 창업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번다라는 꿈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방향성 없이 끝나버리면은 정말 빚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계획서 내용이 있는 그 구성, 정말 이게 필요한가 싶겠지만 다 필요합니다. 실제로 거기 있는 구성보다 더 필요해요, 실제 사업은. 그래서 최소한 사업계획서 내에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적어놓고, 자료조사가 필수거든요. 자료조사에서 객관성을 확보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나 능력이 어떤지 자원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혹은 저의 이제 컨설팅을 받는 분들처럼 분명히 지원 사업을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금 사업 계획서를 2월 말부터 지금 4월 1일이거든요. 오늘까지 거의 한 13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13개가 서로 다른 사업도 있긴 하지만 큰 틀 내에서 제가 1번 말씀드렸죠. 실제로 제 사업을 운영하는 큰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메인 프로덕트랑 서비스가 있고,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파생 상품으로 바이 프로덕트랑 바이 서비스가 생기는데 나눠서 쓴 거예요. 그냥 꼭지를 나눠서. 그래서 13개를 뭐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에 썼으니까 거의 3일에 한 번씩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 실제 경영을 위해서라도 사업 계획서를 써놓으면 지원 사업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억지로 없는 사업을 막 쓰실 필요는 없고, 실제로 경쟁력이 있을까 싶은 사업도 브랜드 컨셉이 명확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면 실제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나는 떡볶이고,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헤어샵을 하는데 이걸로도 창업 지원이 되나요? 네,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올해 선정된 동덕여대 DC 창업 경진대회에서 시설, 사무실이죠, 그리고 사업화 자금을 받은 팀 중에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통적으로 주얼리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쪽을 전혀 안 하셨는데도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창업 지원 선정이 되셔서 보시면은 더 아시겠지만, 그 전에라도 합격자 명단 같은 것들 각 지원 사업별로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전통적인 사업들도 꽤 돼요. 실제로 저도 스튜디오, 그러니까 사진하고 공예 합쳐서 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재작년엔 심지어 이걸로 2천만 원 지원 받았어요. 1,000만 원씩 2번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템의 기술력 가지고 뭘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위해서라도 사업 계획서는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언젠간 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게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을 갔는데 모임에서 알게 된 어떤 대표님이 갑자기 형, 누나, 뭐 동생 이런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좀 잘 나가. 그리고 자본도 좀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너 하는 사업 너무 괜찮은데 내가 한번 투자해보고 싶어 해서 갑자기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굉장히 빈번해요. 근데 그때 돼가지고 나는 웹사이트도 없고 뭐도 없고 사업적으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하나만으로도 읽어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뭐 속된 말로 왁구가 나오죠. 이제 돈 냄새 좀 나는데 안 나는데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그거를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게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라도 사업 계획서는 필요하다. 이게 세 번째고요. 결국에는 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결국에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혼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뭐 협력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도 내가 하지 못하는 능력과 자원들을 끌어와서 내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를 사업화시켜서 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뭐 동네 친구든 동네 상인애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협업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할 때 나의 어떤 상품을 그리고 나의 서비스를 그러니까 즉 내 아이템을 말로만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공유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협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분의 계획은 이러하니 나는 이 계획에 있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나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하자. 내 자원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협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셔야 된다. 협업이 없이 죄송해요. 사업계획서 없이 협업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사진작가만 하는 줄 알고 있고 능력은 사진 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계획서 공유를 하니까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이제 초반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반대로 제가 잘못 이해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왕왕. 그러니까 뭐 초콜릿을 만드시는 분인데 제가 생각했던 초콜릿에 대한 이미지랑 그리고 노동력, 자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방향성이 저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쪽은 맛에 특화되어 있는 소구점을 잡고 싶어 하셨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해서 계속 그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질문을 하면은 자기가 대답을 못하는 질문을 대표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표 고객이 누구냐 이런 거 막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답변을 어떻게든 하시다가 나중에는 좀 약간 신경질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되게 저를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사업할 때 그런 게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사업계획서를 써라 하고 네 번째 이유로 협력을 위해서, 협업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목표한 고객의 내 브랜드, 내 사업, 아이템, 제품과 서비스에 어떠한 셀링 포인트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어필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특장점 그리고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실제로 목표 고객하고 맞는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 고객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목표 고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목표로 한 고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특징이나 역량을 또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목표한 고객들에게 셀링 포인트로 어필을 할 수 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목표 고객이 안 맞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커피를 팔겠다고 하는데 목표 고객을
잘 분석을 안 한 거예요. 연령대랑 성별로만 우리가 잡은 거죠. 지역하고. 그래서 알고 보니 목표 고객이 주로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예를 들게요. 커피를 카페인 때문에 못 마시는 분들에게 커피를 판다라는 게, 커피 중심의 카페를 연다라는 게 사업의 당위성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지속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그리고 고도수의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 위치, 그리고 그 목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위스키 바나 아무리 맛있는 브랜디를 준비한 바를 오픈을 해도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업도 내가 목표로 한 고객에게 맞는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쓰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오픈을 했다라고 치면 내 사업을 이미 창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여러 번 사업을 피버팅도 했고 목표 고객도 바꿨어요. 그리고 현재도 일반적인 사진관 역할보다는 계속해서 형태를 변화해 오고 있고 서비스랑 아이템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컨설팅이나 수업을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우리 가까운 시간 내에서, 그리고 가까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컨설팅과 멘토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될 대표님들께 약속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설팅 업체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얼마든지 저에게 컨설팅을 받는 분들께 저의 매출이라든가 저의 실제 사업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만 하고 있는 업체, 그 업체 컨설턴트보다는 여러분들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가 직접 겪고 제가 직접 해결했던, 그런 응용했던, 활용했던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컨설팅할 때 많이 전수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남의 사례,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성공 사례들을 끌어와서 용기를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입시학원을 또 오래 운영해봤기 때문에 우리 계속 끊임없이 수험생들이 여러분들 이제 대표님들처럼 긴 레이스를 하잖아요. 그 친구들을 제가 계속 수능을 끝까지 보게끔 잘 이끌었던 경험도 있고, 실제로 오랫동안 제가 컨설팅을 해오면서 2021년부터 작년까지 23년까지만 해도 제가 40업체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그 기간 내에도 그 자영업자분들께 현혹시킬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그런 강사 경험도 있고, 더불어 저는 컨설팅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소기업,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경영 컨설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개발을 해드리고 브랜드를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객사 분들이 있는 그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 고객사가 될 확률이 높은 그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수 사례랍시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큰 덩어리들, 그러니까 큰 스케일을 가진 비즈니스들의 성공 사례를 끌어오는 거는 전공 때부터 배웠어요. 학교에서부터. 제가 광공부랑 경영을 전공했는데 다 제가 끌어오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냐 이거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는 마이크로한 단위에서 과연 그 경영학과 브랜딩 그리고 광공부학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일이 해결이 됐는지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제가 실현 가능한, 제가 겪은 그런 이야기들로 최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겪지 못한 것들은 제가 사례를 가져와야겠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컨설팅 업체의 컨설턴트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 많아요. 하지만 저는 큰 쪽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좀 더 적합한, 저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적합한 그런 브랜드 전략과 그리고 컨설팅을 제안해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4년 쉽지 않겠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자영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혼자라는 생각 안 들게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제가 힘을 많이 받아요, 사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컨설팅업을 포기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어느 정도 특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받은 만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나만 열심히 그리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뭐랄까 동료애를 느끼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을 만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년 잘 부탁드립니다. 곧 만나 뵙겠습니다.